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고 이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 정도,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2.1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네. 이제 인구 유지하는 수준. 그거보다 낮으면 일단은 좀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 정도를 일단 경계선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1보다도 낮으니까요. 이미 뭐 적색등이 켜진 지 오래인 것 같고. 자, 우리 이게 합계 출산율 추이를 좀 살펴보죠. 2000년대 들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을 추이를 쭉 보면은 한 1.09명, 1.3명 요 정도 사이를 갖다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급격히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6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위기적 상황이 드러난 거는 2001년, 2002년부터라고 봅니다. 예. 2001년도에 출생아 수 60만 명이 무너지고요. 2002년도에 50만 명이 무너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이 무너지면서 체계가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출산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등락을 계속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예. 현재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2016년 전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네. 그렇다면은 2016년 전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16년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임신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그리고 그 이전에 2014년 이전부터 어떤 사회 경제적 어떤 그 여건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변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 3년 정도 출산율이 오르다가 3년 정도 떨어지는 이런 반복이 되다가 이게 예. 멈추는 구간이 2015년, 16년부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예. 전세값도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는 지방 균형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많이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좀 이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급격히 수도권 집중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5년, 16년부터 갑자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좀 더 실증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015년 이후로 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그 조짐이 보이는 게 바로 그 시점이고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합계 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어떤 네. 관계성이 있지 않은가, 뭐 이 직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예,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예. 청년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시기 즈음부터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고요. 또 그러면서 청년들의 근로소득으로 더 이상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포기하게 한 시점이 또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SNS도 사회 퍼지면서 소비 문화도 굉장히 커졌고요. 네. 청년들의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가 생겼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처럼 비용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지원만 계속 지원하는 형태로 기성세대 입장으로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청년의 구조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